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너무 흥미롭습니다. 또 게다가 네이버의 내부자 아니셨습니까? 아니,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한 2년. 자,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를 그만두고 20일 뒤에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실검 순위가 올라왔다. 이러면서 국민의당이 말이죠. 윤영찬 수석이 뭔가 농간을 피운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팩트를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오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예. 네이버가 그런 외압을 받았을 때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윤영찬 선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외압을 가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건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네. 제가 십몇 년 동안 가져왔던 윤영찬 선배의 관계에서 제가 사람을 너무 못 본 거겠죠. 아하.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뻥을 치는 것이다. 헛짚은 거죠. 그 문제만큼은요. 예. 윤여찬을 왜 거기서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마침 네이버 부사장이었는데 정권의 그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지금 정권은 비판하고 싶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요. 윤영찬 수석을 흠집내는 이런 행태. 이걸 새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윤영찬 선배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들으면 뭐 그 마타도가 먹힐 수 있겠지만 그분의 캐릭터를 알고 그분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좀 화가 나죠. 그렇군요. 마치 그 김용민이가 항상 바른 말을 쓰는 것인 양 국민의당에서 밝힌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겠습니까요? 결코 그럴 뿐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네이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혜진 대주주 이제 재벌 총수로 낙인 박혔는데 이 양반이 나와서 뭐 잘못된 일이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네이버가 그러면 뉴스나 실검 조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요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네이버에 관한 소식을 3번째로 전해드리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골라서가 아니고 네. 오랫동안 잠복됐던 네이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갑자기 여러 경로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진 총수의 총수 지정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법조인 출신 김상원 대표,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김상원 대표는 진경준 게이트하고도 엮여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네이버가 이제 30일에 창사 처음으로 이해진 총수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뉴스 부당 편집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제목을 불러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네이버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잘 떨어지지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회사에 몇 개월 상간에 이런 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네이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유를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해진 총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요 증인 출석 이유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10월 20일에 MBC 뉴스 플러스 줄여서 엠스플이라고 불리는 스포츠 매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단독 기사를 냈어요. 예. 내용이 축구 쪽 기사가 있는데 축구연맹에서 네이버에 청탁을 한 거죠. 뒤로 좀 기사를 빼달라고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걸 받아들여서 인위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혹이 전해지니까 네이버가 인정을 합니다. 청탁에 의해서 뉴스를 편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이버의 이상한 관행인데 한성숙 대표가 취임 이후 2번째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과문도 좀 잘 보이는 데다 올리면 좋을 텐데 어디 좀 찾기 어려운 그 네이버 스포츠 블로그라는 데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잘 보이는 데다 올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보이는 데다 올려놓고 사과했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소한 문제지만요. 그 한성숙 대표는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원래 엠파스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그쪽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고요. 예. 굉장한 워커홀릭이세요. 저도 이제 같은 팀에서 상사로 모셔봤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일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와서
검색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도해서 이제 이해진 총수한테 인정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이버가 사과를 하면서 청탁에 의해서 축구 기사가 인위적으로 편집이 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진 총수도 부당 편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마음에 찌꺼기가 남았던 대목은 이해진 총수가 계속해서 이런 답변 태도를 고수를 합니다.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좀 하수 같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한성숙 대표가 책임지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요. 그 국회의원들이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해진 총수가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을 할 때 혹은 뭐 검색 관련해서 검증을 할 때도 우리는 다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가급적이면 외부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답변들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 살펴보기 전에 문제가 불거졌던 그 축구 기사 부당 편집 사건 요거부터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일에 엠스플 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한성숙 대표가 사과를 했으니까 뭐 사실상 팩트인 거죠. 작년부터 한국 프로축구계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심판 매수 사건이었습니다. 예. 한 구단이 심판 측에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뭐 징계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한 시민 기자가 축구연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때 축구연맹 간부가 네이버 금모 이사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비판 기사를 유저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으로 좀 배치해 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엠스플 보도에 보니까 이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돼요.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팀은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연맹의 비판적 기사가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한성숙 대표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대목이 이겁니다. 청탁이 있었고 네이버 고위 관계자가 이사죠. 그 부탁을 받았고 부탁을 들어줬고 기사 배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그동안 네이버는요. 정치나 경제 쪽에서 끊임없이 지적됐던 기사 뭐 편집 편향성 혹은 뭐 조작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스포츠 쪽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빼박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이버가 사상 처음으로 편집을 조작했다. 부당 편집했다. 이걸 지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오랫동안 펼쳤던 편집 조작은 있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가지고 스포츠팀 한 개인의 일탈이고 아주 일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다. 뭐 미안하긴 한데 그런 일은 이번 딱 한 번이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런 태도인데요. 예.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 판단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과연 그 축구기사 편집 조작이 한 개인의 일탈이고 일회성 사건인지를요. 축구연맹 쪽이 네이버 고위 인사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이렇습니다. 문자 내용이요.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기를 해보죠. 문자에 K리그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했다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면 K리그 기사와 관련한 부탁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K리그 관련한 부탁은 마지막이지만 다른 부탁은요? 저는 남아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K리그 부탁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그런데 요 부탁은 마지막인데 다른 부탁은 할 수도 있어.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의혹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런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2008년 대선 때 그 진성호 의원인가요? 전 의원인가요? 그 네이버를 평정했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이번에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문자가 보도됐을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삼성 미래전략실 뭐 최모 전문가요?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자만 보면 삼성이 네이버에 부탁했다는 거고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건 그쪽 애들이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일개 민간 기업인데 이런저런 권력 앞에 취약한 거, 자기들만의 어떤 결기와 원칙을 갖고 개기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을 저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 쪽 기사에서 그냥 현실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축구연맹이 뭐라고요. 그런데 문자 한 통에 이렇게 간단하게 부담 편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가 축구연맹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거나 여당이거나 혹은 삼성이라면요. 이 권력자들이 네이버 부탁을 했을 때 먹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네이버 부인대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심지어 축구 쪽 문자를 보면 지속적인 청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이슈를 두고 이해진 총수의 대답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눠집니다. 첫째, 나는 뉴스를 잘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한성숙 대표 책임이다. 요 대목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진 총수가 재벌들처럼 막 나쁘고 부도덕하고 이런 경영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해진 총수는 조금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비해서 상당히 스마트하고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해진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대표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다 행사를 하는데 책임을 안 지는 재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경험한 바로 이해진 씨는 분명히 네이버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고작 한 2년 다녔지만 그때에도 이해진 총수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이사회 의장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해진의 한마디는 법이었습니다. 그 제가 다닐 당시에 네이버에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아주 싼 가격에 자유롭게 커피 사 마시고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자유분방한 공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참 좋더라고요. 쌍팔년식 권위주의가 만연하던 신문사에 있다가 캐주얼한 옷 입고 자유롭게 담소하면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하는 게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전 시간대에는 직원들 카페테리아 사용 금지 이런 회사 방침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누가 결정한 거야 물어봤더니 이해진 의장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진 의장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직원들이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안 하고 카페에서 노닥거리냐. 이게 이해진 의장의 취지였어요. 좀 집중해서 오전에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공장장 마인드인데. 제가 좀 그래서 그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시가 옳고 그르다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요. 오전에 카페에서 노닥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일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이사회 의장이 지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런데 대표가 버젓이 있는데 이사회 의장이 카페테리아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즉시 실시가 돼요. 이 말은요. 이해진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회사는 이해진 총수의 한마디가 바로 실행이 되는 회사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해진 총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가 너무 자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마다 뉴스팀에서 쉴 새 없이 이해진 총수한테 보고를 했고요. 회사 방향을 이해진 총수가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네이버하고 토론을 할 때 네이버의 주장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해진 총수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서 기존 언론과 다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언론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편집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치를 해서 배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사 자체를 직접 오리고 붙이고 뭐 이러지는 않아도
배치를 합니다.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사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어떻게 잘 보이는데 놓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사 편집국장의 제일 큰 권한은 일면 톱을 뭘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일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 기사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배포하죠. 요 결정 하나로 수백만 클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네이버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진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짧은 소견에 지금 네이버가 겪고 있는 제일 큰 딜레마가 이겁니다. 책임은 지기 싫은데 뉴스 쪽에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끊임없이 이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편집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런 식이죠. 네이버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딱 보고 나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계속 유혹이 걸려 있습니다. 야, 이것도 보고 싶지. 이것도 읽고 싶지. 이런 수많은 유혹 시스템이 널려 있어요. 페이지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혹 시스템인 겁니다. 이걸 왜 공개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다 요즘 이거 본다? 너희도 검색해보고 싶지? 지금 당장 검색을 눌러. 이런 유혹 시스템이죠. 네이버 뉴스 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밑에 관련 기사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본 뉴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본 뉴스 이런 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항목의 유혹들이 야 이것도 읽어줘. 궁금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론 그 유혹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언론사지만 그걸 유혹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네이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네이버가 언론사임을 부인하는 이유가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안 져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요. 유독성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마트가 우와 이 유독성 제품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사면 1+1으로 덤도 끼워드려요 하고 막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만약 마트가 그 호객행위를 안 했으면 한 1000개쯤 팔렸을 제품이 마트의 적극적인 호객행위로 한 10,000개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마트는 아무 책임이 없냐고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본질적 책임은 기사를 만든 언론사에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걸 온갖 호객행위를 동원해서 고객들한테 요것도 읽고 싶죠? 요것도 읽고 싶죠? 이거 댓글 많으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겠죠? 라고 호객행위를 했다면 네이버에게도 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우리한테 지금 뉴스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인데 우리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공간만 제공한다. 그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 검증할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 언론사의 컨텐츠를 네이버가 검증 못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증을 못했으면요. 보라고 열심히 호객행위를 한 건 제조사가 아니라 네이버거든요. 이 네이버의 딜레마를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호객행위를 해서 클릭수를 늘리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네이버는 책임은 지기 싫지만 클릭수를 늘리고 싶다는 유혹에서 지금 몇 년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는 하지만 책임은 못 지겠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해결책 이런 거 없어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편집을 하고 호객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호객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해진 총수가 내놓은 묘안이 외부의 결정권을 주고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앞으로 대문에 걸리는 기사를 고르는 알고리즘, 즉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그 과정을 기계화하고 규격화해서 공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대문에 걸 기사를 고르는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한국 언론 생태계가 개판이 돼버릴 겁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기사를 네이버 대문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정한 알고리즘에 목숨을 걸고 기사를 맞춰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걸리면 수십만, 수백만 클릭이 보장되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편집을 기계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모든 언론사가 그 기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창의성, 언론 생태계가 아작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뉴스를 배포하고 호객 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집하고 대문에 거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한테 꼭 그걸 멈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계속해도 돼요. 계속하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재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네이버가 이 딜레마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호객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포기를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계속된 이 논쟁을 안고 가야 됩니다. 기업에게는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처럼 언론과 아주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게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네이버는 비교적 윤리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이 기사를 배포해서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걸 이제 결정을 저는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이 상태를 더 오래 버티고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건 한국 사회의 큰 불행인 거죠. 저는 부디 네이버가 종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어서 모른다 이런 태도를 버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한 태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공영방송 문제도 시끄러운데 포털까지 편집 부당성에 끊임없이 휘말리는 건 진짜 국가적 불행이죠. 부디 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이버의 결단을 통해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뉴스 편집에서 호객행위에서 손을 떼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